예, 안녕하세요. 선현대수 강의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태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역행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좀 역행렬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렬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이제 2x2 행렬, 자, A, B, C, D로 구성되어 있는 2x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렬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D-BC라는 어떤 그 하나의 스칼라 값이 있는데 그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가지고 그 AD-BC와 같은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AD-BC라고 하는 것이 0일 때는 역행렬이 존재를 하고요. AD-BC가 0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 이제 행렬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특히 이제 이 행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방 행렬에 대해서요.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와 같은 그런 어떤 정방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정방 행렬을 일종의 어떤 스칼라 값으로 하나의 어떤 상수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어떤 함수를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행렬마다 이제 그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에 우리는 행렬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렬식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기호를 쓰게 됩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디터미넌트 A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절대값 A의 행렬의 어떤 절대값을 이제 저희는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디터미넌트라는 연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방 행렬을 하나의 실수값으로 이렇게 매핑해주는 이런 어떤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행렬식의 활용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식을 통해서 이 행렬이 가역 행렬인지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 행렬 A에 대해서 이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선형 변환을 설명을 드릴 때, 자, 이 디터미넌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선형 변환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 행렬 A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면적이나 체적의 어떤 변화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선형 변환을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이 디터미넌트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렬의 A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특성을 기술할 때도 이 디터미넌트가 활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저희가 나중에 그 선형대수를 배울 때 가장 이 좀 난감해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 고유 벡터, 고유값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행렬의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주어져 있는 어떤 행렬의 이 디터미넌트, 특정한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통해서 이런 어떤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값을 계산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characteristic equation, 즉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 특성 방정식은 A의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행렬에 대한 A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특정한 행렬이 정의가 되고 그 정의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어져 있는 A라는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을 해내는데 그와 같은 어떤 디터미넌트 식을 바로 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뭐 사실 이제 첫 번째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 디터미넌트다, 행렬식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개념으로부터 이게 파생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1x1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예, 그냥 이거는 그냥 A 자체가 됩니다. 원소 A 자체가 되고요. 자, 2x2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으셨을 AD-BC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AD-BC이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됩니다. 디터미넌트가 5가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D-BC니까 3 곱하기 8 빼기 6 곱하기 4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24 빼기 24가 돼서 0이 됩니다. 자, 얘는 0이 아니고요. 얘는 0이죠.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행렬 요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열에다가 2를 곱하면 두 번째 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3x3 행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저희가 여기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일단 0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저희가 그 기본행 연산을 한번 쭉 적용을 해봅니다. 뭐 가우스 행렬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그 상삼각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쭉 일련의 어떤 연산을 통해서 쭉 만들어 왔더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델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만약에 이 델타가 0이 아니면 델타라는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델타라는 식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자, A라는 행렬은 이제 역행렬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0이 아닐 것이고 이제 이것도 0이 아니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다 0으로 만들고 뭐 아이덴티티 이 부분을 다시 요 값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게 되면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 추가적으로 더 하면은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라는 행렬의 역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바로 요 마지막 3x3 요 3,3에 해당되는 원소의 이 델타라는 값으로 이렇게 좀 도출이 되는데 이 델타라는 값이 0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델타가 0이 돼버리면 절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델타라는 것이 결국은 뭐 다시 답을 말씀드리면 자, 이 델타가 바로 A 3x3이라고 불리는 이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델타가 있는데요. 델타 이후 자체로 보기에는 조금 이걸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빨간색, 즉 첫 번째 행의 각각의 원소 A11, A12, A13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델타라는 거를 자, A11 이렇게 A11 있고요. 그 다음에 A12, 그 다음에 A13 이렇게 각각의 첫 번째 행에 해당되는 원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주시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2x2 행렬의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A11에 자, A22, A23, A32, A3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1에
A12에 A21, A23, A31, A3, 3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A13에 자, A21, A22, 그 다음에 A31, A3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 A22 곱하기 A33 빼기 A23, A32. 자, 요게 나오죠. 디터미넌트가 되죠. 요 행렬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요 행렬은 어떤 거냐? 어떤 행렬이냐? 자, 잘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자, 요 행렬이에요. 요 행렬. 이 행렬은 우리가 어떻게 나온 거라 생각하실 수 있냐면, 자, A11을 기준으로 A11을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지웁니다. 지우고 남은 소위 말하는 소행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소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1 곱하기 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소행렬에 대한 소행렬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일단은 좀 앞으로 빼고 자, A12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A12를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시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행렬을 볼 수 있냐면 A21, A23, A31, A33. 자, 이런 어떤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A13으로 묶어줬잖아요. A13으로 묶어줬을 때 자, 13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면 자,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자, 뭔가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게 뭐 우연의 일치로 첫 번째 행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묶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자, A11을 기준으로 이게 묶고요. 자, 그 다음에 A21. A21이니까 A21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A31. 31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31을 기준으로 또 묶어주시고. 자, 그래서, 자, A11, A21, A31. 이렇게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요거,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A21을 보도록 할게요. A21을 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빠지고, 자, 요 뒤에 있는 거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A12, A33 빼기 A13, A32.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자, A21을 포함한 행과 열을 제외하면 어떤 행렬이 나오게 되냐면 A12, A13, A32, A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나온 거는 바로 A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이 소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자, A12 곱하기 A33 빼기 A13 곱하기 A32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13을 보도록 할게요. 13을 보면 자, 3위를 보죠. 그럼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소행렬에 대해서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바로 A12, A23 빼기 A13, A22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렬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주어져 있는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특정 행 혹은 특정 열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어떤 원소와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소행렬에 대한 어떤 행렬식과의 어떤 곱을 통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정의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3x3의 행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x2에서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떤 n/n의 행렬에서도 이러한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된다. 일반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식에서 이제 좀 일반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정의로서 소행렬식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MIJ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영어로 이제 마이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행렬식 마이너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주어져 있는 행렬에 예를 들면 mij다. 그러면 i번째 행, j번째 열을 제거하게 되면 남은 행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행렬이에요. 소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계산한 게 바로 소행렬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1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소행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행렬의 행렬식이 바로 이 소행렬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2는 어떻어요? 자, 3이죠. 세 번째 행,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요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 되겠죠.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소행렬식이 됩니다. 그래서 M32가 그 소행렬의 소행렬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봤듯이 예를 들면 A 뭐였죠? A12나 아니면 A21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규칙이 있나 봤더니 자, 요 i번째, j번째 열에 더했을 때 이 더한 것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호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행렬식을 기반으로 이 코팩터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IJ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i행 j번째 열에 대한 소행렬식이 정의가 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 이렇게 정의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IJ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 여인수를 기준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 A11, A12, A13에 대해서 각각의 이 여인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쵸?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인수를 곱해줘서 쭉 더해주면 이게 디터미넌트가 되고요. 이게 뭐 특정한 행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냐? 열에 대해서도 가능한 거죠. 특정 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A11, A21, A31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코팩터가 있고요. 이것들을 곱해서 쭉 더해준 것도 또 같은 디터미넌트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화를 시켜서 정방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정방행렬의 행렬식은 자, 특정 I 행에 대해서 여인수 이거를 이제 여인수 전개라고 해요. 그래서 I번째 행에 해당되는 이 원소들이 있고요. 그 원소의 요 코팩터 여인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계산해서 곱해주셔서 이걸 쭉 더해주면 이게 바로 A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떤 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열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2번째 열에 해당되는 각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에 대응되는 어떤 코팩터 여인수를 곱해 주셔서 쭉 더해 주셔도 똑같이 A에 대한 어떤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자 이거는 당연히 i번째 행에 의해서 여인수 전개를 통해서 계산한 결과값과 항상 이제 일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우리가 이제 연산이 용이한 그런 어떤 행 혹은 열을 정하셔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셔도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 같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3x3 행렬이 이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3x3 행렬에 대해서 한번 행렬식 디터미넌트 A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 어떤 특정 행 혹은 특정 열을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행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하면 자, 3이고요. 그쵸?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소행렬식을 계산하면 이제 요게 소행렬이 되겠죠. 요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마이너스 1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붙게 되겠죠. 여기다가 2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디터미넌트를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 열이니까 2, 마이너스 3, 4,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1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3이 돼서 4. 짝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부호는 플러스고요. 1에다가 디터미넌트 자, 요거 첫 번째, 세 번째 열을 제외한 2, 1, 4, 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죠. 3에 자, 1 빼기 1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네, 마이너스 2에다가 자, 2 빼기 마이너스 4, 3, 12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2, 0이고요. 빼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디터미넌트 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열을 기준으로. 자, 이 열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이제 2에다가요. 자, 이게 지금 2열은 1 더하기 1에서 1 더하기 2는 3,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될 것이고요. 디터미넌트는 이걸 제외한 2, 마이너스 3, 4, 1이 될 것입니다. 자, 더하기, 자, 1이죠, 1. 1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 4승. 이제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에서, 자, 여기, 요거를 제외한 것을 하면 3, 1, 4,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사실은 이제 여긴 0인데,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쵸? 어차피 0이니까 뒤에 사실 계산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고요. 자, 이렇게 제하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3, 1, 2, 마이너스 3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셔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위에서 계산한 이 값과 사실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떤 행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열을 기준으로 하든 디터미넌트는 항상 주어져 있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렬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두 행을 교환한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특정 열에다가 행이나 열에다가 어떤 특정한 스칼라를 곱한 행열이 B라고 했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에다가 C 배를 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행열의 어떤 스칼라 곱 자, 요거는 C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원소에 다 이제 C가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만약에 A가 n by n 행렬이라고 한다면 자, C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예, C의 n승의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A를 곱한 것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행 연산 중에 K번째 행에다가 상수배를 해가지고 J번째 행에다가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런 행렬이 B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재밌는 성질인데요. B의 디터미넌트와 A의 디터미넌트는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그 두 행이 비례할 경우에는 자, 디터미넌트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삼각행렬 혹은 이제 대각행렬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행렬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방행렬의 삼각행렬은 뭐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아래쪽이 0이거나 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아니면 대각행렬은 여기 대각에만 값이 존재하고 위아래가 다 0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각선상에 있는 원소들을 쭉 곱한 거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등행렬의 행렬식은 당연히 1이죠. 항등행렬은 대표적인 대각행렬이고요. 대각행렬의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다 1이기 때문에 그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쭉 하게 되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치연산의 디터미넌트는 예,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A, B, 곱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A에 대한 디터미넌트 곱하기 B에 대한 디터미넌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가역행렬이면 A와 A 인버스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아이덴티티가 될 텐데 여기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1,
이제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역행렬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0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비가역행렬,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거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코팩터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이 원소에 대해서. 자, 이것들을 모아놓은 행렬,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코팩터를 계산해서 그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행렬은 원래 행렬의 크기와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어떤 n by n 행렬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인수 행렬, 코팩터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코팩터 매트릭스의 이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를 취한 것. 자, 이게 이제 C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요거를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 수반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증명은 안 하겠지만, 자, A 인버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코팩터를 기반으로 한 코팩터의 트랜스포즈인 이 수반 행렬,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에다가 요 앞에다가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분의 2를 곱해준 것이 바로 A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요런 거는 요 세 번째 3x 3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계속 그 2x2 행렬에 대해서 만약에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경우에 A 인버스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논리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유, 어드 조인 코팩터 매트릭스를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원소는 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에 자 D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B 여기 이 1,2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C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에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자 2 더하기 1이 되고 예, 어떻게 되죠? 여기에 이제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2가 되고 A가 되겠죠.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A가 되죠. 자,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C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행과 열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D 마이너스 B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A가 됩니다. 자, 여기 보죠. 예, 요거 같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디터미넌트 분의 1을 앞에 곱해주니까 이게 바로 A 인버스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렬 방정식의 A가 만약에 정방행렬이다라고 한다면 자,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역행렬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우리 아까 예전에 살펴봤던 그 예시를 기반으로 그게 공교롭게도 정방행렬이었습니다. 세 개의 피처와 세 개의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A 인버스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A 인버스를 계산을 해서 A 인버스 B가 결국은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를 계산했더니 이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해가 되겠죠. 이게 몸무게가 주는 영향도, 키가 주는 영향도, 흡연 여부가 미치는 영향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 몸무게와 키와 흡연 여부에 따라서 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수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수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행렬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역행렬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